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 어떤 막간 시간, 뭐, 물론 대부분은 좀, 보다가 좀 부적격. 그래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삭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뭔가를, 그죠, 혼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주절주절 하다 보면 앞뒤도 안 맞고 그냥 이게 무슨 넋두리 같이 그래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끔 가다 보면 좀 시대 불만, 시대 유감 막 좀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혼자서 떠든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이 나이가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이를 조금 드시는 분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세월의 어떤 흐르는 속도, 20대는 세월의 속도가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점점 빨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막간의 시간 과속 이런 방지턱이 것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그냥 멍하니 가면 그것도 아까운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생각을 하고 또 혼자서 되뇌어 보는 거죠. 물론 이것은 뭐 누군가한테 전달한다기보다는 뭐 복귀 같은 거, 바둑을 두면 그죠, 판이 끝나면 그걸 다시 복귀를 해보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식을 사두고 그 주식이 안 오른다고, 안 움직인다고, 그죠? 그러다 보면 초심, 그러니까 신념이 무너지죠. 내가 잘못 판단했나? 왜 안 오르지? 전방에 내가 연속으로 뭘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놓쳤나? 뭐 이런 생각, 의심을 하다 보면 그죠, 결국은 못 견디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복귀를 해본다는 것은 그 의심을 지우는 과정, 그리고 또 확신을 다시 되뇌이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혼자서 주절 이런 거를 많이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혼자서 또 들어봐요. 무슨 생각을 이야기했는지. 그러면서 또 다시 뭐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주식이라는 게 육체적인 노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는 아니고 뭐 일종의 그죠, 이 정신 노동, 뭐 어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신 노동이라는 것은 그죠, 뭔가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 그걸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데 그죠, 이 공부가 동반된, 그러니까 내가 왜 매수를 하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감당하는 어떤 정신노동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즐거움 같아요. 즐거움. 저는 이제 어떤 그런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정신노동,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항상 하는 게 그 분할 매수, 습관적으로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당 관리도 과속 되고, 방지턱이 있습니다. 평당 관리도 되고, 또 뭐 1차 매수하고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그래 많지가 않다는 거죠. 싼 가격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죠.
무릎에서 매수하라. 근데 실제 그죠, 무릎이 어딘 줄 몰라요. 지나고 보면 그게 무릎이구나, 그게 발바닥이구나, 뭐 그렇게 대충 가늠이 되는 거죠. 놓여있는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무릎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는 배꼽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항상 하는 것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이것은 철칙처럼 지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만 잘 해도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반감이 된다. 뭐 그게 이제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제 생각에는 공부의 부족인 것 같아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죠, 종목은 처음부터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 새로운 이슈가 끝없이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스스로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뭐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주식을 알아가는 과정, 또 그 주식을 알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죠, 뭐 막연히 어떤 재무 구조가 불안하고 이런 회사는 못 견뎌요. 저도 그렇고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좋고, 아니 이런 회사가 망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만 고르고, 거기에서 또 차트 한번 쓱 보고 요 정도만 그냥 큰 줄기로 보면 요 정도만 뭐 바닥이지 뭐 하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연한 그죠,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런 거는 또 아니죠. 끝없이 기업을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이슈가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회사는 잘 돌아가는지 매 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 정도면 기다릴 수 있어, 이 정도면 회사는 잘 돌아가, 아무 이상 없어,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그죠, 어때요? 항상 급하죠. 내일 자고 일어나면 밤새 안녕이라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 시국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진행이고, 이란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죠, 막 신용 미수 풀로 찍고 이런 것들은 뭘까요? 그죠? 확신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잘못된 그죠? 투자 습관, 방법, 물론요 이 주식판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항상 그죠, 주식은 우리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팔고 해야 그 수수료를 챙겨 먹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냥 장투 오랫동안 들고 기다리는 거, 이런 거를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끝없는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면 팔고 싶고 팔면 사고 싶고, 그거의 무한 반복.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죠, 돈을 다 잃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죠, 이 신용 미수는 하지 마라. 그것은 주식으로 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모르는 주식은 하지 마라. 대부분은요, 이 정보라는 것을 그죠, 그냥 어떤 주식 유튜브 뭐 아니면 정권 방송 이런 쪽에서 습득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수준의 차이죠. 내가 뭐 주식에 경험도 짧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런 정권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9시 뉴스처럼 맹신하고 그걸 정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쏠려요. 우리 정권방송 같은데 그죠? 라이브 생방송 보면 거기에서 뭐 5분 후에 추천 종목을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땅 뜨면 순간적으로 그 종목이 막 바닥바닥 하죠. 왜? 그 방송을 보고 있는 개인들이 덤벼드는 거죠. 찌라시라는 건 항상 그래요. 그럴싸하죠. 듣고 있으면 훅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주가는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잘 맞추네, 저 사람 신통방통하네 하면서 또 추종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장이 하락일 때, 그러니까 온 어중이 떠중이 그죠? 주식 한다고, 야 주식하면 돈 번다. 커피숍 가면 그죠? 커피숍 가면 2명만 모여 있으면 1명은 방장이고 1명은 그죠? 주식 초보죠. 그런 시절이 오면 오히려 정권방송이나 이런 찌라시가 잘 먹히죠. 왜? 구분을 못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돈을 다 잃어요, 초보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고수들만 남아있어. 그래 되면 그때부터는 정권과 찌라시고 뭐가 안 먹혀요. 안 먹히기 시작하면 하락. 그래서 대부분 고점에 사서 물리는 거죠. 답도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5만원일 때는 뭐 반도체의 겨울이다, 망한다, 뭐 HBM도 못 만드는 반도체 참 뭐 욕을 하고 불안해하다가 그죠? 어느 순간 이제 찬양자들이 막 넘쳐나죠. 그래서 뭐 3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열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38만원 고점에 개인들이 대거 매수를 해요. 그리고 외인들은 다 팔아먹고 그러다가 쭉 빠지고 그죠? 그거의 반복이죠. 어떤 주식이 그죠? 삼성전자가 나쁘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총 1위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나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사가 좋고 나쁘고는 별개의 문제죠. 주식이라는 것은 타이밍,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되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 이때부터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물론요, 약 400m 비싸다는 개념도 그죠? 주관적이죠. 삼성전자가 5만원일 때 10만원 가니까 100% 올랐으니까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비싸다 싸다 이거는 지극히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죠?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냐, 이거는 항상 주식이란 것은 지나봐야 한다. 근데 요즘 또 반도체 그죠? 메모리의 피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거론이 돼요. 지금은 어때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그전에 한 50% 빠졌다가 지금 다시 턴 반등 그런 국면이죠. 최근에는 주주환원, 그죠? 주주환원 때문에 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큰 공이죠. 큰 공. 이 때문에 이제 주주환원 이게 증시에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40조,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 100조, 150조, 200조 막 기대감이 부푸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 규모라는 것은 그죠?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까? 그것은요, 차트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막연히 정권방송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찌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안 하는,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어떤 뭐 IT 전문가, 과학도 이런 사람한테 물어봐도 돼요.
저는 이제 애한테 아들하고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학과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대화가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 물어보는 거죠. 왜? 순수한 학생의 생각이니까 교수님한테 공부를 이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고 본인의 생각, 그리고 요즘 그죠? 젊은 친구들은 IT 습득력이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요, 앞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실적이라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이 부분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정점을 찍는다. 그리고 하락할 것이다. 왜? 빅테크들이 그죠? 돈이 없다는 거. 어느 순간 돈이 고갈되겠죠. 끝없이 투자만 하는 건 어떤 그런 식이죠. 물론 장치 산업의 특징이 그래요. 장치 산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죠? 투자금의 90% 이상을 다 쏟아붓죠. 그리고 이후는 그거를 유지 관리하면서 다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죠? 빅테크들이 이제 돈이 없다. 그 많은 돈 다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이제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도 하고 회사채도 발행하고 지금 그런 시국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죠? 가장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이상 돈을 못 벌까? 메모리가 안 팔릴까? HBM의 어떤 정점은 끝이 난 걸까? 이런 걸 할 때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그죠? 지금 인공지능의 수준이 가장 정점인가? 인공지능의 끝인가? 앞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 개발, 업그레이드 이런 거는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인공지능은 거진 텍스트에 가깝죠. 텍스트 수준. 그죠? 텍스트로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토건 비용 하는 것도 결국은 텍스트 의미죠. 그런 질문과 답변 이런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도화되겠죠. 뭐 그래픽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지금은 뭐에 대해서 조사해줘. 그러면 글씨로 드르륵 하면 그걸 읽는 수준이죠. 근데 앞으로는 뭐뭐 관련해서 설명해줘 하면 글이 아닌 그죠? 영상을 스스로 제작을 해서 뉴스처럼 보기 편하게 그런 식으로 쭉 영상을 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 뭐 소모가 되겠죠. 기술의 발달, 개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단지 그죠? 그 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기술이란 것도 있고 아니면 항상 그죠?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 산업혁명 하듯이. 가장 가까운 시기는 그 인터넷 혁명.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인터넷 혁명이라는 것을 시작부터 다 지켜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 어떤 노이즈로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성자와 패자 어떤 구조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봤단 말이죠. 지금의 인공지능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때와 뭐가 달라? 혁명이란 것은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지속성, 연속성, 특히 주식시장은 더 심하게 반응하죠. 주식을 안 하는 일반인들한테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같아? 없어질 것 같아? 아니면 지금이 최선인 것 같아? 어떤 생각을 해? 그러면 지극히 당연한 나오지. 이제 시작인데. 누구나 그런 대답을 해요. 항상 의심을 하는 것은 주식판, 주식쟁이들만 의심을 해요. 돈을 번다는 거, 그죠? 개개인의 욕심, 우리는, 그죠? 막, 100%, 200%, 1000%, 주식쟁이들은 끝없는 욕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죠? 욕심 때문에 신용미수를 쓰게 되고, 그게 화근이 되고, 은행 금리, 그죠? 우리가 현금이 있으면 저축을 하는 사람도 많죠. 은행에다 딱 넣어두고 1년짜리 예치를 해요. 원금 보장이니까. 지금 그죠? 뭐 신협이나 이런 데는 한 3.7%까지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은행에다가 넣어도 3.7% 이자를 받아. 뭐 나중에 그죠? 세금 떼고 뭐 한 3%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3%가 수익이 아니죠. 실제는 보면 뭐다? 물가 인상률이라는 것을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물가 인상률을 반영을 하면 보통 통상적인 물가가 한 3% 오르면 은행 금리 3%를 받으면 그냥 쌤쌤이에요. 퉁치는 거죠. 물가 오른 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실제는 그죠? 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현금 여력이 있어서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분만큼 물가 인상률 그래 되면 언제나 나의 자산은 그냥 쌤쌤이 되는 거예요. 본전 유지. 근데 나는 현금 자산이 없어. 그래서 있는 돈으로 그냥 생활하기 바빠. 그러면 어때요? 점점 가난해지겠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뭐 짧게 보면 파동을 그리겠죠. 근데 길게 몇 년을 보면 다 우상향이죠.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품이죠. 상품.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주식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오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또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느냐? 그건 또 아니죠.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고금리 시대에는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이번에 하이닉스의 어떤 주주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시가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려면 주주하는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정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주주환원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장투를 하겠죠. 장투. 그래 되면 수수료가 떨어지고 주식가나 주식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손해가 되겠죠. 안 좋아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는 주주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이슈다. 여기에서 하이닉스가 하고 삼성전자가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분위기가 장기 투자, 고배당 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기업들도 주주환원이 당연하다는 거, 그리고 주주환원은 결국 대주주도 이득이라는 거, 이런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하이닉스의 이번에 주주환원, 이것은 우리가 근대사를 논할 때 항상 가보경장 전후 이런 표현을 쓰죠. 1894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참 이런 것도 잘 기억했는데 요즘은 헷갈리네요. 그 12월 4일 그거는 기억나네요.
갑오경장 전후로 근대사가 바뀌었듯이, 그죠? 갑오경장 전후로 서양 문물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고 조선에서 그죠? 한국으로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시고, 그만큼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많이 변했죠. 사람들의 인식까지. 그렇듯이 이번에 그 하이닉스의 어떤 주주하는 발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주식시장의 갑오경장이 아닐까, 또는 갑오경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늙은 투자가의 한 사람입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넋두리.